63세 한재호 씨는 37년간 체육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새벽 6시면 운동장으로 나가 학생들보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운동부 아이들을 지도했죠. 주말에도 각종 체육대회와 학교 행사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재호 씨 역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37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나서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불어야 할 휘슬도 없습니다. 텅 빈 시간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집안에서의 위치도 애매했습니다. 아내 명숙 씨는 5년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힘든 일정이죠. 재호 씨가 도와줄까? 라고 물어도 괜찮다. 집에서 쉬어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명숙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일터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큰아들 수민이는 30대 중반,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와 마주치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용돈이나 생활비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렇죠. 아버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라며 말을 흐리면 재호 씨는 연금에서 몇십만 원씩 내어줍니다. 하지만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딸 지연이는 대학생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따르며 우리 아빠 체육 선생님이야 라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 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뭔가 조언하려 하면 아빠는 요즘 세상 모르잖아 라며 짜증을 냅니다. 재호 씨가 공부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잔소리 또 시작이네라며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뜹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 생일이었습니다. 63번째 생일날 재호 씨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파티라도 준비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식당 일로 새벽부터 나갔고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 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저녁 9시 혼자 남은 집에서 재호 씨는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늦게 들어갈게요. 수민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내일 봐요. 지연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오늘 바빠서 미안해요. 명숙. 정성스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단체 메시지 같은 축하였습니다. 재호 씨는 촛불을 혼자 불어끄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37년간 학생들에게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집안에서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재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창밖으로 들려오는 늦은 시간 버스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재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30분, 몸에 밴 습관 때문이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뭔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 명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여행 이야기라니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산 바닷가 어때요? 아니면 제주도?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도 좋지. 3박 4일 정도로 하자. 수민이도 동의했습니다. 재호 씨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구나. 제주도라니 좋지. 벌써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도 보고 흑돼지 고기도 먹고 체육교사 시절 수학여행으로 몇 번 가봤던 곳이라 이것저것 추천해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려온 말에 재호 씨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쩌지?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잖아. 그리고 여행 가면 이것저것 계획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고. 맞아요. 아빠랑 가면 일정표 만들어서 시간 맞춰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진짜 여행이 아니라 체육대회 같아져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빼고 우리끼리만 갈까?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빠 성격 알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일찍 자시고. 우리랑은 리듬이 안 맞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아빠한테는 뭐라고 하지? 수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간다고 하자. 아니면 식당을 며칠 비울 수 없다고 하든지.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은 여행에서조차 짐이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피곤해하신다고? 재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내가 피곤하다고 했나?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가족들 눈에는 피곤해 보였던 것일까요? 여행이 체육대회 같다고. 체육교사로 살아온 37년 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인데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재호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가족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빼고 싶어하는 사람 말이에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그때 손에 닿은 것은 낡은 호루라기였습니다. 37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체육교사의 상징이었죠. 체육 시간마다, 운동회마다, 체육대회마다 이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수많은 학생들이 뛰고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은 재호 씨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모였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호루라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학생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재호 씨는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작게 불어봤습니다. 익숙한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젊은 날의 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육교사가 되기 전 대학 시절 꿈꿨던 것들 말이에요. 세계여행을 하며 각 나라의 스포츠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고 기타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마라톤도 완주해보고 싶었고 산악 등반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아이들의 교육비, 집장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꿈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재호 씨는 호루라기를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재호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배제된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밥맛도 없고 평소 즐겨보던 뉴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호 씨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37년간의 교사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죠. 박성민. 15년 전 재호 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민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운동을 좋아했죠. 가정 환경이 어려워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는데 재호 씨가 몰래 빵이나 우유를 챙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성민이를 놀릴 때면 재호 씨가 나서서 막아주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성민이는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식을 들었을 때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지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소식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나다. 한재호 선생님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성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너는 농장 잘 되고 있니? 네. 규모는 작지만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도시 아이들 체험학습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운동을 좋아하게 돼서 아이들한테 축구랑 농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호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성민아, 혹시 내가 거기 놀러 가도 될까? 요즘 좀 답답해서 말이야.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선생님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제 은사님이 오신다고. 성민이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전화를 끊은 후 재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고. 며칠 후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싸며 분주한 가족들을 바라보는 재호 씨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명숙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식당을 며칠 비울 수가 없어서. 재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쉴게. 수민이와 지연이도 각각 아버지, 다음엔 같이 가요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호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재호 씨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에 며칠치 옷을 넣고 서랍에서 교사 시절 사진들을 꺼내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호루라기였죠. 37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호루라기를 손에 쥐며 재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불어보자. 거울을 보니 63세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직 기운이 남아있어 보였습니다. 체육교사로 살아온 덕분에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재호 씨는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며칠 친구 만나러 다녀온다. 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 다녀와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재호 씨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달려간다. 버스가 출발하며 재호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재호 씨는 깊은 산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상쾌한 냄새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죠. 성민이가 낡은 트럭을 몰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성민이는 15년 전 그 학생 그대로였습니다. 키는 더 자랐지만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오셔서 기뻐요. 트럭을 타고 농장으로 가는 길에 성민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좋아요. 아침엔 새소리로 깨고 밤엔 별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도시 아이들 왔다가 다들 감탄해요. 농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채소밭과 과수원이 보였고 한쪽에는 작은 운동장도 마련되어 있었죠. 농장 한쪽 구석에 지어진 작은 펜션이 재호 씨의 숙소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푹 쉬세요. 밥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성민이의 아내 수진 씨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먹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민이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삐뚤어질 뻔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운동도 가르쳐주셔서. 재호 씨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점심도 못 먹는 성민이에게 몰래 빵을 건네주던 일, 다른 아이들이 놀릴 때 편을 들어주던 일들. 당시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민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던 것이죠.
다음 날부터 재호 씨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번엔 할 일이 있었어요. 성민이와 함께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37년간 체육교사로 단련된 몸은 아직 건강했고 농사일에도 금세 적응했죠. 며칠 후 도시에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왔습니다. 초등학생 20명 정도였는데 성민이가 재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내 은사님이야.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너희들한테 운동 가르쳐 주실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체육 선생님이에요? 축구 가르쳐 주세요. 재호 씨는 오랜만에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37년간의 경험이 되살아났죠. 아이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준비 운동을 시키고 축구와 농구를 가르쳤습니다. 삐! 호루라기 소리가 산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재호 씨의 지시에 따라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오랜만에 호루라기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와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재호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땀에 젖었지만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급하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었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고 메시지만 남기시고.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 농장에서 며칠 머물고 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연이도 걱정스런 목소리였습니다. 재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않아. 오히려 여기서 정말 건강해지고 있어. 언제 들어오세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있을 것 같아. 가족들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예측 가능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재호 씨는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라 조용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성민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그날 밤 재호 씨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평생 가족을 위해 불었던 휘슬을 이제는 나를 위해 다시 불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37년간 남들을 위해 살아온 한재호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재호 씨는 호루라기를 조용히 불어봤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재호 씨가 농장에서 지낸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빛도 건강해졌고 눈에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아이들과 운동하고 저녁엔 성민이 부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인근 학교에서도 재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체육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37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호 씨를 산골의 명품 체육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운동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재호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농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명숙 씨, 수민이, 지연이가 모두 함께 온 것입니다. 아버지.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호 씨는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성민이라는 분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수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재호 씨를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습니다. 재호 씨는 가족들을 성민이네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성민이 부부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주었죠. 식사를 하면서 서서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동안 당신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요. 저희도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수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이 정말 허전했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계셔야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재호 씨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서운했어. 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거든.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때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민이는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 2달 동안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나면 눈이 반짝이고 학부모들도 감사해하고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성민이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제 롤모델이에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 많이 해요. 37년간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는지. 명숙 씨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없는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안의 중심이 없으니까 모든 게 흔들렸어요. 재호 씨는 가족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좀 더 지낼 거야. 하지만 재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끔 놀러와도 좋고 나도 집에 가끔 들러야겠어. 그럼 이제 당신 꿈도 같이 살자. 명숙 씨가 재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식당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야겠어요. 며칠 후 농장에서 작은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인근 마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재호 씨가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는 재호 씨의 모습을 가족들이 응원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재호 씨의 호루라기 소리가 산간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달리고 부모들이 박수를 보내고 가족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운동장에서 재호 씨는 가족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노을진 하늘 아래서 울려 퍼지는 호루라기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선생님. 성민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호 씨는 호루라기를 입에서 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나도 가족도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이야. 63세에 찾은 2번째 인생. 재호 씨와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